자, 여러분들 이번 클립에서는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목 속에 숫자가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그러면 그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씨 9.11. 화씨 9.11 이러면 여러분들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부시 대통령. 자,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을 했지만 그거는 90년대 했고요. 자, 아들 부시. 이 부시가 시행하는 이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의 독립영화가 바로 화씨 9.11이죠. 물론 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거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최정점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돈이 없는 자들은 아플 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이 범주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그래서 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이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 또 다른 영화가 뭡니까? 시코라는 영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화씨 9.11이 일반적으로 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당연히 9.11 테러 사건이니 자 그러면 이 9.11 테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우리 테러라는 말은 제가 다른 클립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를 이끌었던 앙리 16세, 그 다음 앙리 16세가 아니라 루이 16세였죠. 그 다음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었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릇된 소문과 진실, 루머는 너무나 많은 나머지 즉 빵 대신 케이크를 먹어라 이 말도 너무나 미운 나머지 더 미움을 더 씌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말이라고 하죠.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 들고 일어나죠. 우리 쌍킬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칠부 바지 정도가 됩니다. 그 칠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죠. 어디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죠. 왜?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크게는 세 주축이 있죠. 그 혁명과 관련해서 왕정복구파가 있고요. 온건파인 지롱도파가 있고. 자, 로베스피에르가 주축이 된 바로 자코뱅 당파가 있죠. 여기에서 왕을 추출을 해서 어떻게? 루이 16세뿐만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 목을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나머지 그때 당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주 가격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썼고 거기에서 테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로베스피에르도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서 또다시 이 단두대 처형을 당하죠. 그 단두대의 영어식 표기가 기요틴 아닙니까? 그는 외과 의사 이름인데 실제로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을 이 한 방에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준 이 외과 의사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물론 그 기요틴의 후손들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미 정해진 거 어쩔 수 없다 이러니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 이거면 테러 당시에 주 공격 목표 건물이 뭐였습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뭡니까? 쌍둥이 빌딩이었죠. 그다음 단일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뭐죠? 펜타곤. 자, 이런 건물들을 공격 목표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그라운드 지로라고 하죠. 원래 이거는 핵미사일의 공격 목표물을 바로 그라운드 지로라고 했는데 이 핵미사일 공격이 준할 만큼 가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 지점을 그라운드 지로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I am grounded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미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시면 청소년 이하 이 미성년자들에게 부모님이 아주 화가 나서 You are grounded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 방에 처박혀 있어. 즉 외출 금지라는 뜻. 그래서 I'm grounded는 나는 외출 금지 당했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9.11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어난 날이. 자, 근데 9.11은 어떻게? 미국의 인명구조팀이란 말이죠. 이걸 본따가지고 우리 119가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그 119가 관련해서 세계 보건기구 WHO, 우리나라 119와 세계 보건기구의 그 공식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에블렘에
그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를 에두르는 뱀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뭡니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아닙니까? 아스클레피오스는 바로 뭐 의술, 전쟁, 음악, 태양의 신인 이 아폴론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의술을 배운 게 아니라 아닌 맘마인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워서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는데 본인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 않을 경우 어떻게? 그 지팡이에 휘둘려져 있는 이 뱀이 항상 있는데 그 뱀의 독을 주입을 해서 희한하게 다 고쳐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뱀의 독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참고로 아스클레피오스 이 의술의 신의 딸은 누굽니까? 바로 위생 및 건강의 여신 하이게이아가 있죠. 우리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이진, 위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만병통치약, 치료의 여신 바로 하나케이아가 있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911적 이 치료와 치유의 상징 숫자인 이 911에 이 테러 집단이 테러 목표 날짜로 잡은 건 아무래도 이걸 역설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 방안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다음 이 911이라는 숫자 이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911. 자, 이 숫자는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만 가지는 소수입니다. 자, 그 소수를 영어로는 prime number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물론 1보다 작은 소수점 몇째 자리 그 소수를 얘기할 때는 또는 decim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911은 자 유일하게 짝수로서는 유일한 소수가 뭡니까? 2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수가 아니니 2부터 시작해서 세보면 156번째 소수랍니다. 자, 그러면 요즘 핀테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핀테크 시대에 우리 첨단 기법이 많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해킹의 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밀번호가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비밀번호 생성하는 방법을 소수와 소수의 곱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그 생성된 비밀번호는 소수와 소수를 단 두 수만이 또는 뭐 세 개의 수 곱하면 그 수들만이 인수가 되니 그걸 슈퍼컴퓨터로 돌린다 하더라도 쉽게 그 인수를 찾아낼 수 없는 그 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핀테크 시대에 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이 기술로서 이걸 뭐 후보군에 올려놨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뭐 숫자로는 이렇고요. 자, 그럼 우리 참고로 요 화씨 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화씨라는 말은 왜 하시라고 합니까? 또 뭐 섭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화씨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페른하이트 나오죠? 자, 이거 한자어로 표기하면 화륜, 사람 이름이 화륜 해가 되죠. 물론 섭씨는 셀시어스, 스웨덴의 천문학자라고 하죠. 자, 한자어로 표기하면 서비수 내지는 서비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 중국에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성을 따서 화시, 섭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자, 우리 007 이러면 자, 살인, 면허, 발급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째? 7번째 살인 면허를 받았다라는 건데, 자, 이 007은 영국 영화 아닙니까? 자, 영국의 정확히는 밀리터리, 자, 인텔리전스 6 군사정보부에 있는 6번째 팀이라는 뜻에서 요거 MI6 아닙니까? 자, 요거의 공식 명칭, 여기에서 이 군 정보부에서 개인 자격이 있는 그들 나름의 자격이 있는 사들에게 요 살인 면허를 발급하는데 7번째로 살인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뜻이고요. 자, 007을 읽을 때 우리 007, 007 이렇게는 안 하죠. 007이라고 읽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뭐 영어 단어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 하미사이드라는 말 있죠. 그 다음 murder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야? manslaughter
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뭐 CSR 미국 드라마 보십시오. 뭐 NIPD, LAPD 이게서 명함을 주면서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 할 때 그 homicide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놈 그대로 이건 살인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살인을 다루는 이 형사계, 형사팀, 형사부를 바로 homicid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homicide는 자 이 불법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살인을 하는 경우, 즉 우리 전쟁이 나면 적군 서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 뭐 주거 침입을 하면은 뭐 내가 뭐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경우, 이런 예가 바로 homicide죠. 뭐들은 당연히 법에 정한 이 불법한 행위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고, 물론 뭐 퍼스트 디그리 머더이 있고 뭐 세컨드 디그리 머더, 1급 살인, 2급 살인, 이 사전 계획을 했으면 1급 살인, 하지 않았느냐 2급 살인. 자, 그 중에서 또 우발적으로 그냥 뭐 욱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무 누구도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종의 불법 행위죠. 그래서 불법 행위로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맨슬러터라고 그런다랍니다. 자, 우리 식스센스에 보면 이거 우리말로는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라고 하죠. 뭐 비슷한 말은 우리 자 먼저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최고 진수는 뭐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유령이 죽어 있었던 유령이었죠. 자, 그래서 맨 끝에 밝혀지는 그 반전을 턴다라는 뜻에서 트위스트라는 영화를 썼죠. 자, 그러면 이 육감이라는 말은 뭐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펀치, 직감이 든다 할 때 이게 있고, 인튜이션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우리 육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오감이면 뭐가 있습니까? 후감, 청각, 시각, 미각, 촉각이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몸에는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고요, 압력을 느끼는 압점이 있고요,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이 있고요,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이 있죠. 자, 그게 몸에 곳곳에 분포된 개수에 따라서 이 뭐 느끼는 정도가 틀리는데 가장 많은 게 바로 통점이랍니다. 그래, 요 순서대로 통합, 냉온, 점 순서대로 우리 몸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자, 뭐 요 정도를 가지고 이 영화 공부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 제목을 알고서 들어가는 거하고 뭔가 우리 뭐 문화재청장도 하셨던 유홍준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 요런 거라도 알고 뭐 영화에 임하면 그 영화의 내용이 또 다르게도 보이고 어휘 공부 또는 영어 공부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